안녕하세요. 오종혁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우리 국어대가리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에서는요, 창고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 기임이. 그래서 장과 트럭 운전수 또 핸드카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갑니다. 그래서 침대에 앉아있던 이 기임은 자 뭐라고 합니까? 기임은 그거네 여기 있네요.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이제 둘둘 말아 걷습니다. 그리고 침대맡에 낡은 트렁크를 꺼내가지고 물건을 주워 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는 기임의 모습이 나오고요. 미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그러면서 기임이 이제 다링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링은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다 가져가요.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 간접제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설에서 이제 간접제시와 직접제시 구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 희곡은 어떻습니까? 보여주기가 대다수기 때문에 거의 다 장면 제시, 간접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 도구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속물적인 인간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 제시로 성격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절반만 내 것이야 하면서 이제 장을 이제 어때요? 존중하면서 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네요. 그래서 다링이 뭐라고 합니까?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 어쩌려고 그래요? 나눌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임을 설득하는 모습, 굉장히 다분히 현실적인 성격인 거예요. 자, 자항과 운전수 핸드카에 상자를 싣고 이제 창고 안으로 온다. 우리 트럭에 상자들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냐? 라고 이야기하네요. 운전수는 기임이 떠날 예정인 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항이 짐이라니 하면서 이제 자항은 뭡니까? 당황하는 걸로 봐서 예상치 못한 거죠. 이제 기임이 떠난다는 것을. 그래서 기임이 자항에게 창고소를 떠난다고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오랜 창고직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자항에게 미리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이제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 또 창고를 벗어나는 것을 또 어때요? 쉽게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항에게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자, 기임이 뭐라고 합니까? 떠난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말 가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서운하다, 뭐 이런 말 나오죠?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하면서 몇십 년은 훨씬 더 살았을 거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창고직이었어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창고직이는 바로 자항과 기임 두 주인공의 신분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항이 뭐라고 해요? 날 의붓어미라고 이제 미워했으면서 의붓어미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자항이 기임을 많이 챙겨준 겁니다. 그래서 기임이 자항의 곁을 떠나는 장면이고요. 기임은 어때요? 창고직을 오래 살았지만 창고 밖 세계를 늘 꿈꾸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죠. 또 그에게 창고 밖은 욕망의 공간인 겁니다. 창고 밖은 무슨 공간이다? 욕망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항은 기임에게 의붓어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때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또 챙겨주려는 잔소리겠죠. 그래서 기임은 그래도 자신을 잘 돌봐준 자항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기임이 진짜로 미안한 건 아니잖아 하면서 나도 알아 하면서 서로 포옹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임은 결국 창고에서 벗어나기를 그렇죠?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임의 생각을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창고 밖으로 떠나는 기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라고 이제 핀잔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운전수가 퇴장하는 장면이고요. 시간 없다. 빨리 짐 싸들고 나와라. 다링이라는 여자는 뭐라 합니까? 그만하고 빨리 자기 물건을 골라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기임이 포옹을 풀며 군뱅아라고 이제 군뱅이는 이제 자항을 기임이 이제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셨죠? 네가 골라봐. 그랬더니 모두 가져라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혼자 남는 이 자항을 걱정하는 기임의 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한다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내 걱정은 말고 골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그러면서 침대 밑에 상자들 중에서 이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생일날 주려고 했었는데 헤어지는 날 이제 선물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스웨터의 의미는요. 이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통해서 두 인물의 관계가 나오죠. 두 사람은 평소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렇지만 생일날 주려고 장이 이렇게 미리 준비했던 이 스웨터 선물 때문에 두 사람이 우정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친구 간에 이런 우정의 정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임은 이제 뭐라 합니까? 근사한데라고 하면서 고마워하는 거죠. 다링이 뭡니까? 침대 밑을 보면서 좋은 건 다 이 속에 있네. 이걸 다 가져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 다링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속물적인 이런 다링의 모습 기억해 주시고요. 안 돼, 그거 손대지 마 하면서 역시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네요. 이 장의 물건을 존중하는 기임의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그랬더니 장은 모두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런 장면에서는 어때요? 이 장의 성격이 나온 거죠. 희생적이죠. 그렇죠? 타인을 위한 희생 또 헌신하는 이러한 장의 어떤 모습 우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다링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죠? 라고 하네요. 바로 우리 가장 중요한 소재 뭡니까? 북어 대가리가 나오는 장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아셨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라고 이제 장 얘기하니까 다링이 뭐라고 합니까? 북어 대가리 하면서 기임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장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이거밖에 줄 게 없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 하고 하면서 이제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장은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장은 어때요? 이 북어 대가리를 꼭 필요한 거라고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 기임을 위해서 장이 어때요? 북어 대가리 해장국을 끓여줍니다. 숙취용으로.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임은 북어 대가리를 남겨두고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장의 삶의 방식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너 자체가 북어 대가리다라는 의미를 깨우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주제가 아주 잘 드러나는 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주제와 바로 직결되는 그렇죠? 그런 대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셨죠? 예. 자, 그러면서 창고 밖에서 트럭에 재촉하는 경험기가 울린다. 그렇죠? 미스 다링은 서둘러서 물건을 담요에 담는다. 아버지가 재촉해요. 얼른 가요. 하면서 이제 인사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나가는 장면. 그리고 북어 대가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혼자 쓸쓸히 남겨진 장의 모습이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났고요. 5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이제 혼자 남겨진 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혼자.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기임의 환호성. 그렇죠? 원하는 그 목표가 창고 밖으로 탈출하는 거였잖아요. 기대감과 어떤 희망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죠. 그렇죠?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웃음소리 바로 그게 바로 환호성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소리 들렸죠? 창고는 이제 반면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주저앉죠? 힘없이 무기력해집니다. 늙고 허약해졌죠?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 북어 대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북어 대가리. 이 북어 대가리의 의미는 결국 뭐냐?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현대인의 삶을 상징하는 거고요. 장은 기임이 떠나고 홀로 남겨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북어 대가리를 이제 보면서 어때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념, 가치관, 이런 의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 즉 회의를 한다는 거죠. 회의, 그렇죠? 회의적인 태도로 급변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 그래 나도 나처럼 머리만 남았다. 그죠? 북어 대가리 할 때 북어 전체가 아니라 머리만 남았다라는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어 전신이 아니라 그냥 머리통 하나잖아요. 그죠?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으로 가득 찼다. 그죠? 허무, 쓸쓸. 그죠? 머리만 덜렁 이런 것들.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보면서 클로즈업 되겠죠. 그러면서 말해봐라. 자, 이 장면에서는 우리 북어라는 정호승 시인인가요? 북어 대가리라는 그 시 있었죠. 그죠? 무기력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인간의 삶을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그런 시. 바로 그 시가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도 북어지 하면서 북어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시하고도 연관이 돼 보이네요. 그렇죠? 자, 내가 이렇게 일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는 뿌듯한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삶을 어때요? 지탱해온 이런 가치관이 이제 흔들흔들 동요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 이 성실함이, 그쵸? 이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가치관의 대혼란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항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내적 갈등이 아주 굉장히 잘 드러난 부분이에요. 북어 대가리야 대화를 하죠. 왜 말이 없냐?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정호성 시인의 북어라는 시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얘기죠. 멀뚱멀뚱 바라만 볼 때 왜 대답이 없냐? 그렇죠?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이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하면서 핸드카에 실린 상자와 서류를 대조하며 혼자서,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런 혼란된 상황에서도 결국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자, 제자리에 상자를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철두철미하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실한 꼼꼼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을 느끼던 이 자항이 다시 어때요? 제자리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이 부분이 바로 군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부분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무대 조명이 서서히 자항에게 압축되면서 암전된다라고 하면서 대단원의 막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장면에서는요, 홀로 남겨진 이 자항이 북어 대가리를 보면서 어때요? 자신의 삶을 투사하죠. 머리만 덩그러니 남은 북어 모습에서 어때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고 속에서의 이 성실함이 창고 밖에서는 의외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국 어때요? 이 성실함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자항은 어때요? 그대로 삶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는 창고지기 삶에 매몰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창고지기의 삶에 매몰된 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만 다시 뽑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북어 대가리가 상징하는 건 뭐냐? 술에 취한 이 김에게 자항이 항상 끓여준다고 했죠. 북어 대가리. 이거는 쓸모있는 몸뚱이는 없어. 그리고 그저 쓸쓸한 허무한 생각만 가득한, 이 쓸쓸한 생각만, 또 허무한 생각만 가득한 머리만 덜렁 남은 바로 현대인의 모습,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100%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어 대가리는 생각이 너무 많은 자항의 모습이자 또 뭐다? 방향성을 상실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사회 또 그 속에 가치관의 혼란과 부재, 이걸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키임은 어때요? 북어 대가리가 이렇게 몸뚱이를 다 잃은 놈이다. 머릿속에 생각이 잔뜩 나와 있는 모양이야 하면서 이 자항에게 남기고 갔잖아요. 바로 자항이 이러한 걸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잃어버리고 대가리만 남아있는 이 북어는 어때요? 유연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갖고 있으면서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어진 일만 어때요?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묵묵히 수행하는 그러한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거, 100% 나온다는 거. 그래서 북어 대가리의 상징적 의미가 과연 뭐냐? 여기 나온 이 부분만 정리를 잘 하신다면, 이해를 하신다면 반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장소가 중요한데 이 두 공간, 이 설정과 그 효과를 보는 장의 입장에서 이 창고 안과 밖의 입장을, 창고 안은 삶의 터전이에요. 이 성실한, 그렇죠? 창고 밖은 뭐냐? 현재의 창고와 같은 또 다른 창고가 있을 뿐이고 어때요? 현재의 공간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것에 이제 혼란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 기임은 어떠냐? 창고 안은 욕망이 억제되고 일만 하는 곳으로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감옥처럼 느껴요. 탈출하고 싶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고 밖은 뭐다? 이 욕망하는 공간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기임이 탈출해서 자신의 욕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공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탈출을 꿈꿉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운전수가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별명을 불러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인물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장치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별명이 바로 인물의 특징 드러내잖아요. 근데 운전수가 만나는 사람들이 고유한 이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름을 알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별명만 부른다. 이건 뭐냐?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감추어진 익명성이라고 하잖아요. 익명성. 이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요. 결국 뭐다?
소통이 단절된다. 그리고 분업화된 산업사회에서 타인의 이름까지 알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고유한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렇죠? 현대인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별명으로 부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만 모아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또 시대적 배경도 이제 있는데요. 현대사회 대인관계 중에 정체성 탐색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또 개인의 삶. 개인과 개인은 어때요? 익명의 관계였죠.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단절됐잖아요. 그렇죠? 또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북어대가리처럼 어때요? 말라 비틀어졌죠. 자항처럼. 그리고 굳어진 머리. 이것만 생각할 뿐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 부속품처럼 그냥 일상에 매몰된 채 그냥 부속품처럼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없습니다. 아셨죠? 예,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런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생각인지 마지막입니다. 예. 창고를 떠나기로 한 기임의 선택이 지닌 의미.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기임은 현실에 늘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당주의로 대충대충 살아온 인물입니다. 기임이. 그래서 달인과 운전을 따라 창고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창고 안의 세계와 창고 밖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창고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정말 배짱만 있고 무모하게 현실을 벗어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때요? 이 기임의 미래 역시 희망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기임이 떠난 후 자항이 느끼는 이 회의는 뭐냐? 그렇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 기임이 떠난 후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끼던 자항은 이제 북어대가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인식에 의혹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의로 잘못 나간 상자로 인해 벌어지게 될 일을 걱정하는 이 자항의 걱정과는 달리 어때요? 실수로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죠. 이는 창고 안에서의 어떤 이런 그 기계적인 획일적인 이런 삶, 이런 세계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자항의 오랜 믿음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그 믿음과 신념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잘해서 완벽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 자체에 한몫하고 있다는 믿음과 보람이 흔들린 거잖아요. 하지만 곧 어때요? 자항은 이러한 의심을 뒤로한 채 어때요? 그동안 같이 상자를 옮기고 싼 일을 되풀이합니다. 이 부속품처럼, 그렇죠? 획일적으로. 그리고 이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부재, 그렇죠? 알지 못하고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어때요? 이 기계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또 자항이 자신이 느꼈던 행복에 대해 회의에 빠지게 된 이유를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잘해서 완벽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자신도 그 체제에 한몫하고 있다는 믿음과 보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보람이 동요가 왔다라는 거. 또 만약 바깥 세상이 선한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었다면 자신의 성실함이 그 악함의 일종, 한몫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항이 느꼈던 행복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나온 겁니다. 또 기임의 성격을 한번 보면요, 창고를 떠나버린 기임의 미래, 굉장히 즉흥적이고 욕망을 따라갑니다. 창고 밖으로 가서 달인과 결혼하여 살지만 결국 어때요? 성실하지도 않죠. 또 계획성도 없이 갔죠. 그러니까 결국 자항의 이 알뜰살뜰한 이 잔소리를 나중에는 그리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현대극의 흐름 속에서 이 작품 어떤 경향을 가지냐? 형식적인 면에서 이제 보면요, 무대와 소품, 무대장치, 배역 이런 면에서 전통적 사실주의가 아니잖아요. 실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창고라는 작은 공간, 또 소수의 인물, 또 북어대가리가 나오잖아. 이 상징을 통해서 현대사회를 어때요?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비판하는 이런 알레고리를 활용한 극의 하나로서 부조리극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 부조리극 실험적인 성격이 바로 여기서 왜 그런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극 작가들이 왜 하필이면 전통 연희에 관심을 보였냐, 그렇죠? 전통극에 왜 관심을 보였냐? 이거는 뭐냐? 많은 것이 서구화됐잖아요. 우리의 옛것을 되살리는 거, 이것이 새롭고 창의적인 창작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극의 요소 중에서 배우자 관객이 소통하는 거, 마치 열린 무대처럼, 그렇죠? 연극도 서로 관객과 소통하는 이런 점을 실험적으로 도입해서 실험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어때요? 참여하고 서로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흥미와 재미가 더 배가 되는 거죠.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고를 보시면요. 이 작품의 텔레비전 드라마로 많이 제작된다면 연극과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폐쇄적인 창고 안을 만약에 중심으로 벌어지는 카메라로 담을 때 어때요? 시청자의 시선이 한정되잖아요. 카메라가. 근데 연극은 어떻습니까? 시종일관 창고 전체에 답답하고 폐쇄된 분위기를 전체를 살피기 쉽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때요? 연극의 어떤 이 특성상 훨씬 더 작품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죠? 작가의 그 의도대로. 또 텔레비전 드라마는 창고 밖 트럭이 오가는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 보여주기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연극에서는 무대 전환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신 뭐다? 음향 효과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양식은 뭐냐? 연극에서는요, 무대에서 상자들이 가득히 쌓여있고 그 안에 모든 일상을 다 해결하는 이 자항과 기임의 이 답답한 삶이 직접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관객도 창고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로는 느낄 수 없는 답답함과 부품 같은 삶을 아주 실감나게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길게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 북어대가리가 학생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성과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반복하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